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을 잃었을 때 말이죠. 그때 겪는 깊은 슬픔이 단순한 마음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 건강, 심지어는 수명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연구팀이 공중보건의 최전선이라는 곳에 발표한 내용을 주로 볼 텐데요. 이 슬픔과 건강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주변의 이야기나 경험 떠올리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장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결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정말 그 심각하고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무려 88%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8%요? 와. 네. 이게 그냥 짧은 관찰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라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연구 대상자 대부분은 배우자 한 66% 정도 되고요.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한 27%였습니다. 88%라니 정말 엄청난 수치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이 연구가 특히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요. 덴마크의 국가건강서비스 등록부 그리고 사망 원인 등록부 같은 아주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00명이 넘는 유가족을 10년 동안이나 추적했어요. 아, 정말 대규모네요. 그렇죠. 덕분에 이제 슬픔의 정도하고 실제 의료 기록 그리고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근데 핵심은 그냥 슬픔을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지속적인 슬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주 깊고 오래가는 슬픔을 겪는 경우에 그 영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 그 심각하고 지속적인 슬픔이 키워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좀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작년에 코펜하겐 대학 연구를 보니까 아내와 사별한 65세에서 69세의 남성분들, 네. 이분들의 경우 그 다음에 사망 확률이 같은 나이대 다른 남성분들보다 70%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70%요? 그것도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남편과 사별한 여성분들은 27% 증가에 그쳤다고 해요. 이 성별 차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70%대 27%라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주목할 만한 차이점입니다. 이번 오르후스 연구가 그 성별 차이 자체를 막 깊게 파고든 건 아니지만요. 기존의 다른 연구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좀 고려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 배우자를 잃고 나서 사회적으로 좀 더 고립되기 쉽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움을 터놓고 도움을 구하는 데에 여성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죠. 아, 그런 사회적 요인이나. 네. 하지만 이건 여러 요인이 섞여 있을 테니까 딱 이거다 하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인 연결망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같은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다시 오르후스 교학 연구로 좀 돌아와서요.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극심한 슬픔을 겪는 유족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확률이 186%더 높았습니다. 186%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약물 처방률을 보면 이게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항우울제 처방 확률은 무려 463%, 그러니까 약 5.6배나 높았고요. 5.6배요? 와. 네, 그리고 항불안제 처방 확률도 160%, 그러니까 약 2.6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깊은 슬픔이 정말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또 이게 결국에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면역 체계라던가 아니면 심혈관계 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리적인 설명도 가능하고요. 연구를 이끈 닐슨 박사도 그런 말을 했죠.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걸 넘어서
항우울제 처방이 5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구체적인 건강 지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그 슬픔의 무게가 실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 증가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이 10년 내 사망 위험을 88%나 높이고 또 항우울제 처방료를 5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우리 건강과 생존에 미치는 그 심각한 영향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 결과들이 슬픔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토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극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슬픔을 과연 계속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남겨두는 것이 맞을까요? 공중보건의 관점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은요, 이게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공중보건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어쩌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슬픔에도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